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이브 대표 변호사 안샘물입니다. 2012년부터 12년간 수백 건의 이혼 사건을 수행하였고 2019년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이혼 소장의 청구 취지를 보면서 이혼의 6가지 쟁점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이혼 소장의 청구 취지를 보시겠습니다. 이혼 소송의 청구 취지는 부차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6가지를 적게 됩니다. 소송법적으로 소송물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요. 즉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면적교섭권 이렇게 6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6가지 쟁점에 대해 재산분할 심판 청구, 양육비 심판 청구,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청구 등 각각 별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6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면 이혼의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 법무법인 사무실에 의뢰인이 방문하면 먼저 이 6가지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사건의 쟁점을 신속히 알아보곤 합니다. 첫 번째, 이혼 청구입니다. 청구 취지에 피고는 원고와 이혼한다라고 씁니다. 간단하죠. 원고는 이혼을 원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고의 의사입니다. 원고랑 죽어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도 있고, 그래 이혼을 하긴 할 건데 위자료를 많이 달라, 재산 분할을 더 달라는 식으로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와 이혼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840조 1호에서 6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될 때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유가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고, 상대방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혼 사유가 없더라도 대부분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이혼 기각 판결문은 매우 가끔 볼 수 있을 정도로 드문 편입니다. 처음에는 이혼에 반대하던 상대방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혼을 주장하면 길고 힘든 이혼 소송에 지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혼에 동의하면서 본인도 반소를 청구해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손해는 손해 3분설에 따라 재산상 손해인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가 있는데 이혼에서는 위자료만 문제됩니다. 위자료 청구 시에는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 둘 다 유책 배우자라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한다면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이혼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귀책 사유가 둘 모두에게 있더라도 비슷한 경우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이혼 청구에서 가장 격렬히 다투는 분야죠. 사실상 위자료는 3,000만 원 정도가 최대인데 반하여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액수에 따라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위자료 부분에서는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 잘못으로 이혼한다는 심리적 위안을 얻는 게 크고, 경제적 실익은 재산분할에서 챙겨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소송에서 가장 집중해야 하고 변호사의 역량이 드러나는 분야입니다. 판례를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혼인 기간이 10년이 되면 부부 공동재산을 50대 50으로 분할한다고 보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이 정도 논의만으로 이혼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가지가 더 문제됩니다. 바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면적 교섭권입니다. 이 3가지 문제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하는 요소가 있지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소는 바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네 번째,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에서는 주로 친권 및 양육권을 분리할 수 있는지, 공동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자녀가 2명인 경우 분리하여 양육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답만 말씀드리면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모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번째, 양육비 청구입니다. 부모 일방이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면 다른 일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원은 2021년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배포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사용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부모 합산소득이 가장 중요한데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거주 지역, 자녀의 수, 병원비, 교육비 등 특별히 자녀에게 들어가고 있는 비용 등을 고려해서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대충 양 당사자가 비슷한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 명당 본인 소득의 20%, 즉 세전 5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양육비로 줘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아이 한 명당 3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그 액수가 조금 증액되어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아이 한 명당 35만 원에서 40만 원의 최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면적 교섭권 청구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의 상대방은 면적 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면적 교섭권 청구는 청구 취지를 보면 쉽습니다. 실제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를 잘 아는데요.
주말에 애 보는 게 엄청 힘들죠. 차라리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2주마다 한 번은 상대방의 주말 내내 아이를 볼 수 있도록 청구 취지를 적습니다. 면접 교섭권은 상대방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제발 2주에 한 번은 아이 좀 봐달라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보통 아이를 보지 않는 부모가 아이가 있는 곳으로 와서 아이를 데려가고 또 면접 교섭이 끝나면 아이를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 주도록 합니다. 저와 함께 말 그대로 아주 거칠게 이혼 소송의 주요 6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가지 쟁점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